자, 그러면 우리 집합이란 거부터 해볼게요. 거기 내용 정리는 선생님이 개괄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다 해놨어. 자, 집합 뭐라고 써놨어? 집합이 뭐야, 얘들아? 어떤 조건이면 그 대상 그치. 핵심은 조건이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고, 얘들아, 수학 용어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영어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영어도 알아두면 좋아. 집합을 우리가 보통 셋이라고 하죠. 세트란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잖아.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할 때. 그 세트가 우리가 집합의 용어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체 집합을 뭘로 많이 표현을 하냐 하면 S로 많이 표현을 해. 물론 1학년 때 수학에서는 U로도 표현을 하지.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 가면은 모든 전체 집합은 전부 S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이 S가 집합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요거의 약자이기도 해.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의 약자야. 그래서 집합은 S로, 전체 집합은 S로도 표현을 하고 U로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원소라고 불러. 원소 영어로 뭐라고 써놨어? 엘레멘트라고 써놨죠. 자, 그러면 요거 표기법인데 우리가 집합은 보통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을 해. 집합 A, 집합 B, 집합 C, 집합 D. 원소는 알파벳 소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지금 이 A라는 집합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맞아요. 그치. A라는 집합을 우리가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하면 X라는 애가 원소인데 그 X는 뭐의 약수다? 8의 약수다. 즉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앞에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불러? 원소들을 쭉 나열을 하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르고, 얘처럼 그 원소에 대한 조건을 니네한테 던져주는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불러.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원소라는 거는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집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데, 이때 표기법이 요거 갖고 표기를 하죠. 원소는 영어로 엘레멘트인데 1이라는 애가 집합 A의 원소이다는 저 엘레멘트의 이자를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삼지창 모양으로. 요게 엘레멘트의 이자를 따서 표기한 원소 기호야. 그리고 이거를 갖다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줘? 요거 읽어봐. 뭐라고 읽어야 돼? 어떻게, 뭐라고 읽어야 돼, 저거? 원소 1은 집합 A에 뭐 한다? 속한다라고 읽어줘야 돼. 즉 원소와 집합의 관계에 대한 국어적인 표현은 속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원소의 정의를 보셨고, 그럼 이제 속하지 않는 원소들, 예를 들어서 요 원소에서 자, 3이라는 애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잖아. 지금 속하지 않는다의 표현은 삼지창 하시고 짝대기 거주면 된다고. 요게 이제 속하지 않는다의 표현이야. 그치? 용어 정의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이제 원소 나열법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방금 설명을 했으니까 자,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소의 개수에 의해서 집합을 분류를 해. 자,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요거는 한자에서 유래한 거야. 유한집합이라는 게 있고 무한집합이라는 게 있어. 유한집합은 뭘 갖다 유한집합이라 그래? 그냥 어원에서 느낌이 오잖아. 뭐가 있다는 거야? 끝이 있다는 거야. 즉 원소의 개수를 카운팅할 수 있는 집합을 우리가 유한집합이라 그래. 즉 다시 얘기하면 셀 수 있는, 그쵸? 요런 애들.
그치? 근데 무한집합이라는 말은, 무한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들어는 한번 보셨죠? 이거 무슨 뜻이야? 뭐의 기호야 이거? 무한대. 그치. 인피니티 기호야. 무한대. 무한대의 정의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 수학에서 뭘 갖다 우리가 무한대라고 불러?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 무한대는 실수야, 아니야? 무한대는요, 정의가 뭐냐면 임의의 실수보다 더 큰 수야. 니네가 생각하는 그 어떤 실수보다도 더 큰 추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무한대는 실수가 아니란 얘기야. 실수가 아니라 추상적인 상태를 얘기해. 이해돼? 응? 나중에 하자, 이런 건. 이건 나중에 미적 원화 가서 할게. 자, 어쨌든 요 기호에서 나온 거야. 얘는 이제 원소가 셀 수 없는 애들. 즉, 거기 설명은 다 해놨으니까 예시로 들어보면은 어떤 집합인데 X바, X가 자연수래. 얘는 개수 관점에서 보면은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지. 자연수는 셀 수가 있어, 없어? 없지. 끝이 없단 말이야, 그치? 이런 애들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불러. 응? 자, 그 다음에 하나 특이한 집합이 하나 있죠. 유한집합 안에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 공집합은 우리가 empty set이라고 불러. 무슨 뜻이야? 공집합? 원소가 없는 집합이야. 그럼 공집합은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유한집합이지. 0은 카운팅이 가능한 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의 일부분이고, 요 공집합은 기호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집합 기호를 쓰시고 아무것도 쓰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공집합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읽을 때는 우리가 파이라고 읽어주면 돼. 뭐라고 읽는다고? 파이. 파이라고 읽어주면 돼. 응? 자, 그럼 이제 공집합까지는 되셨죠? 이런 용어 정의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대로 다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되죠? 응? 자, 그러면 요 기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풀어보고 요 주제로 가지고 어떤 애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가를 선생님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맞춰봐. 자, 5-1번 가볼게. 자, 5-1번은 다음 4개의 집합에 대해서 물음에 답해보래. 방금 얘기한 기호들 표시해보란 얘기야. 자, A는 쓱 보니까 어떤 집합이야? 말로 표현해봐. 유한집합, 아니 정확하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얘를 갖다가 지금 이거 되게 수학에서 불편한 표현이잖아. 점점점. 저기 안에 뭐가 들어갔을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우리가 유추만 할 뿐인 거지. 그치? 이거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쵸. X바, X는 100 이하의 3의 배수.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약간 부족해. 뭐가 부족해? 이제 고등학교 오면은 약수 배수가 음의 정수까지 확장이 돼. 그럼 이렇게 쓰면은 -3, -6도 포함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X는 양의 실수까지 정의를 해줘야 돼. 정확하게 정의를 하려면. 여기까지 되시죠? 자, B는 20보다 작은 소수래. 요거 정의 하나 보고 가자. 소수가 뭐야?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을 가는. 그치. 소수는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야. 자, 그럼 그것도 하나 보고 가자. 내가 소수를 빨리빨리 찾고 싶어. 소수는 어디에서 발견이 돼?
그치. 잘 기억하네. 소수는 6의 배수 뿔마 1에서 발견이 돼. 뭐 제외하고 2하고 3을 제외하고. 6n 뿔마 1이 모두 소수는 아니야. 근데 소수라면은 무조건 6n 뿔마 1에서 발견이야. 예를 들어서 니네가 생각하는 소수들 생각을 해봐. 20보다 작은 소수 뭐 있어? 집합 B 나열해보면 2, 3 제외하고 5는 6-1이죠. 7은 6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소수 뭐 있어? 11은 12-1이지. 그 다음 소수 13은 12 플러스 1이죠. 17은 18-1이죠. 19는 18 플러스 1이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소수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디서만 찾아주면 돼? 6의 배수 뿔마 1에서만 찾아주면 돼. 근데 6n 플러스 1이 무조건 소수가 되는 건 아니야. 이해되시죠? 25 같은 애들은 24 플러스 1이지만 소수는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근데 내가 소수를 찾고 싶다라면은 어디만 조사하시면 되냐면 얘만 조사하면 된다. 요것도 그냥 정수론적 관점에서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C는 n분의 1이라는 애를 원소로 갖는 애고, 자, 집합 D는 요 집합 1과 집합 2를 원소로 갖는 애야. 요거를 내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바로 답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60은 A의 원소다. 그냥 맞다고 넘어가자. 지금 이 표현만 가지고는 사실 3의 배수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 수열의 관점에서 보면은 점점점이니까 알 수가 없다가 맞는 거야. 근데 그냥 요거를 요렇게 가정을 하고 그냥 문제를 풀게요. 응? 자, 19는 B의 원소 마스제니까 삼지창 쓰시면 되고, 자, 9는 C의 원소가 맞아 아니야? 아니죠. 틀렸고, 자, 1은 D의 원소다. 얘는 맞을까 틀릴까? 그쵸. 자, 그러면 1번에서 요 얘기를 잠깐 할게. 그 뒤쪽에 내가 정리를 해놨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혹시 요런 집합을 들어보셨나요? 멱집합을 우리가 뭘 갖다 우리가 멱집합이라 그러지? 들어보긴 했어. 멱집합은 우리가 영어로 파워셋이라 그래. 자, 멱집합은 뭐냐면은 이게 교과 과정이 한 10년 전에 바뀌었을 때 정식 용어는 사라졌어. 교과서에서 사라진 명칭인데 학교에서 그냥 사라졌지만 출제는 합니다. 시험 문제로. 자,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냐면, 일단 멱집합이란 건 뭐냐면 어떤 집합 A가 있을 때 이 집합 A에 부분 집합들이 있잖아. 그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우리가 집합 A의 파워셋이라고 불러. 또는 집합 A의 멱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그냥 간단한 것만 할게. 1하고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멱집합의 표현 기호는, 얘들아 이건 교과 과정 바뀌니까 정확한 기호는 몰라도 돼. 이따가 얘기하는 것만 알면 돼.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파워셋의 약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이게 멱집합의 기호야. 자, 그러면 자, A의 멱집합이란 애는 요 정의에 의하면은 원소를 몇 개를 갖는 집합이 돼야 돼? A 집합이 1, 2야. 그럼 A의 멱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4개야. 그치? 자, 조금 이따가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럼 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애니까, 자, 공집합을 가질 거고, 집합 1을 가질 거고, 집합 2도 원소로 가질 거고,
집합 1하고 2도 원소로 가질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시험을 어떻게 출제하냐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원소의 표기법을 가지고 출제를 해. 응? 첫 번째. 자, 집합 1은 파워셋의 원소다. 맞아, 틀려? 얘 맞아, 틀려? 참이죠? 원소 들어가 있지? 2번. 자, 공집합은 파워셋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참이야. 공집합은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야.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세 번째. 그러면 공집합은 파워셋의 원소다. 얘는 맞아, 틀려? 얘도 참이지. 네? 4번. 자, 집합 A는 파워셋의 원소다. 얘는 맞아, 틀려? 얘도 참이지. 집합 A가 뭐야? 요게 집합 A잖아. 그치? 요것도 참이야. 이해돼? 소리. 자, 공집합에 집합 기호를 썼어. 자, 얘는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다. 얘는 맞아, 틀려?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것도 참이죠. 왜? 공집합이 누구의 원소야? 파워셋의 원소지. 그럼 이 공집합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파워셋의 당연히 부분 집합이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렇게 집합을 원소로 갖는 어떤 집합을 만들어 놓고 니네한테 그런 어떤 집합에 속하는 기호나 포함되는 기호를 막 섞어 놓고 눈을 현혹시키는 문제들을 한 문제씩 출제를 할 거야. 그런 의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런 정식 명칭 정도는 이게 교과서에 사라졌으니까 얘를 침착하게 그냥 골라줄 수만 있으면 돼.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래.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표현을 해봤고요. 그쵸? 2번은 표현을 해봤고, 여기 이제 2번 답이고. 자, 3번은 유한집합을 모두 찾으래. 즉, 원소의 개수를 카운팅을 할 수 있는 애를 모두 찾으래. 뭐뭐 있어? A. 자, 우리가 원소의 개수는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해? NA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NA가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뜻이야. 몇 개? 3의 배수 33개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B도 유한집합이네요. 그쵸? 아까 소수 찾아놨잖아? 몇 개 있었어? 8개 있었어. 그치? 요 8개. C는 유한이야? 무한이야? N이 무한수니까 C도 역수니까 무한집합일 거고. 그치? D는 유한집합 원소개수 몇 개? 2개. 되시겠죠? 뭐 이 정도는 되실 거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얘는 집합의 연산에 관한 일반 연산기호를 하나 약속을 해놓고, 자, 니네한테 집합을 만들어 보래. 시킨 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냥 넘어가죠, 얘는. 자, 지금 A 연산 B는요, 뭘 원소로 갖는 애냐 하면 A에 속한 원소와 B에 속한 원소 2개를 더해서 새로운 원소를 갖는 집합이래. 자, 그럼 이제 A 집합과 B 집합이 있을 때 1번부터 만들어 봐. 가장 작은 원소는 뭐부터 가능해? 0 더하기 1부터 가능하기 시작해. 그치? 0 더하기 2 가능하고요. 야, 집합은 0 더하기 2나 1 더하기 1이나 둘 다 2인데
중복되는 원소를 써, 안 써? 집합은 중복되는 원소를 쓰지 않는 거야. 응? 자, 그러면 1 더하기 2가 3까지. 즉,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원소는 3개밖에 같지 않는다고. 그치?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A끼리 연산을 해보래. 가장 작은 애 뭐부터 가능해? 00부터 가능하죠. 0 더하기 0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여기까지 가능해. 그치?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이번에는 집합 B하고 그 다음에 1번에서 구한 요 집합을 연산하래. 그럼 얘는 뭐부터 뭐까지 가능한 거야? 2부터 5까지 가능하겠죠. 뭐 이런 연산들은 뭐 선생님이 학교에서 출제하기 나름이니까 그 연산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부분 집합. 우리 수업은 얘들아 1시간 하고 5분 쉬었다가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오늘 OT 하느라고 선생님이 시간을 못 봤다. 조금 지나는데 우리 잠깐만 끊었다 갈게. 얘들아 5분만 숨 좀 쉬고 화장실 좀 갔다 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부분 집합이라는 게 나와. 자,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 부분 집합 영어로 뭐야? 얘들아, 이런 접두 우리 많이 봤죠? 서브. 그치? 서브 노트 할 때. 부분 집합은 우리가 서브셋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얘는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게,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거를 우리가 국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해. 얘들아, 이거는 사실 수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켜줘야 돼. 뭐 시험에 출제되는 건 아니야. 요거하고 뭐랑 구별을 해야 돼? 요거하고 구별을 해야 돼.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 그치.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부분 집합은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저 기호도 어원이 보이시죠? 니네 영어는 잘 하잖아. 포함하다가 영어로 뭐야? 그치, 컨테인. 컨테인의 요 C자를 두 문자 따가지고 기호를 만든 거야. 응? 자, 그러면 A가 B에 포함이 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뭘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어떨 때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거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어떨 때 우리는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A에 속한 모든 원소가 어디에도 속할 때? 집합 B에도 속할 때. 얘를 만족하는 모든 집합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집합 A가 1, 2야. 그럼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B는 무조건 뭐만 갖고 있으면 돼? 1하고 2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그치? 즉 A에 속한 어떤 원소이더라도 B에 속할 때, 다시 얘기하면 요 명제가 참인 명제일 때 우리는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해.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A랑 B랑 서로 같은 집합이야. 자, 그럼 이때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참, 거짓? 참. 왜 참이야? 이 명제를 만족을 시키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일종의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요거를 하나 더 정의를 하고 갈게. 두 번째, 자, 집합의 상등 또는 서로 같은 집합. 여러분들한테 학교에서 가끔 수행평가 또는 서술형으로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임을 보이라고 문제를 낼 때가 있어. 자, 그럼 뭘 보여주면 될까? 원소가 같다. 근데 원소가 같으면 보이기는 좀 빡세잖아.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그치? 서로 부분집합이면 두 집합이 뭐일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요거 이다야. 돼? 그래서 서로 포항관계임을 보여주면 두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런 용어가 하나 나와. 진부분 집합. 뭘 갖다 우리가 진부분 집합이라 그래? 이게 부분 집합이라면 이게 어원의 느낌상 더 작은 집합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A하고 B가 같을 때도 부분 집합이라 그랬지. 그러면 진부분 집합은 소위 말하는 진짜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뭐 제외한?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응? 즉 진부분 집합의 정의는 요거야. 어떤 집합 X가 A의 부분 집합이야. 근데 그때 집합 X가 A는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이때 요거를 만족하는 집합 X를 우리가 A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까지 되시죠?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집합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주제는 요거야. 자,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볼 거야. 그래서 이 부분 집합의 개수에 관련된 주제가 되게 쉬운 문제들부터 되게 고난도 문제들까지 짜르륵 학교에서 여러 가지 난이도로 펼쳐질 수 있어. 자, 일단 기본적인 거부터 가볼게. 자, 우리가 어떤 집합 A가 n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x1부터 xn까지.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자,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몇 개? 그치. 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그치. 그걸 갖다 우리가 어디서 배워? 뭐의 원리야? 있고. 그쵸. 부분 집합의 개수는 우리 공통수학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이야. 그치? 즉 어떤 x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이 x라는 애는 하나 원소씩 주목을 하면은 x1이라는 애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지. x2도 마찬가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 얘네들이 동시에 벌어져야 되니까 관계는 곱하기 관계라고.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의 가지수의 카운팅은 자, 2가 n번 곱해줘야 되니까 2의 n제곱까지야. 그치?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특정한 몇 개의 원소의 거취를 결정을 해줄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때 특정 m개의 원소를 A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대. 얘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원래는 n가지인데 몇 개가 자동으로 결정이 된 거야?
m가지가 자동으로 결정이 된 거지. 그럼 나는 몇 개의 거치만 결정하면 돼? n-m개의 거치만 결정하면 되지. 그치? 이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만약에 이번에는 똑같은 얘기야. 특정한 m개의 원소를 A가 갖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치? 이 경우도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이미 얘네들은 경우의 수가 결정이 됐으니까. 그치? 자, 그럼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돼? 세 번째. 자, 집합 A가 특정 m개의 원소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가질 때, 이때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카운팅해야 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쵸. 요거 무슨 감성의 표현이야? 선행 다 하신 분들 무슨 감성이야 이거?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의 감성이죠. 그치? 여사건의 감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혹시 몇 가지가 있는데 배운 사람? 적어도 뭐뭐하다. 또 어떤 애들이 나왔을 때 경우의 수를 여사건으로 판단을 하는 게 편한지 고민을 해봐야 돼. 또 어떤 표현이 있죠? 공수원 하신 분들 배우셨을 텐데 경우의 수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얘기한 합집합의 표현. 즉 적어도 뭐뭐하다. 두 번째는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여사건이 편한지 고민해 봐야 돼? 부등식의 표현. 즉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이런 표현들. 예를 들어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어.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6가지지. 근데 이때 주사위의 눈의 합이 5 이상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물어봤어. 그럼 니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 주사위를 던져서 눈의 합이 5 이상이 되는 게 많은가? 5보다 작은 게 많은가? 5보다 작은 게 훨씬 더 카운팅하기 편하지. 그럼 전체에서 5보다 작은 경우를 빼는 게 빠르겠죠. 그치? 이런 부등식의 표현이 나왔을 때 여사건이 편하고, 제일 중요한 게 요건 나중에 집합의 경우의 수 카운팅할 때 할 건데, 여러분들 부정의 표현이 나왔을 때 요게 이제 경우의 수의 키워드야. 뭐뭐 하지 않는 경우, 뭐는 하지 않는 경우, 이런 부정의 표현들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되게 많아. 맞는 경우를 거꾸로 카운팅해서 빼는 게 훨씬 더 편한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요 세 가지 주제가 경우의 수를 카운팅을 할 때 여사건으로 하면 유리한 경우가 많은 대표적인 애야.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경우의 수 가서 다시 한번 할 거야. 응? 합집합, 부등식, 부정까지. 자, 그러면 얘는 특정 원소 m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만 갖는 경우의 수는 한 개를 가질 수도 있고 두 개를 가질 수도 있고 m개를 가질 수도 있는 거를 모두 카운팅하기 불편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 전체 경우의 수에서 2번 빼는 게 빠르겠죠. 그치? 특정한 m개 원소를 갖지 않는 경우를 빼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라고. 그럼 얘는 2의 n제곱에서 못 빼는 게 빨라? 2의 n-m제곱을 빼서 카운팅하는 게 빠르죠.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예제를 하나 내볼 테니까 한번 풀어봐. 자, 부분집합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집합 A가 자,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갖고 있어. 자, 근데 X가 A의 부분집합이고 이때 집합 X의 원소는 2개래.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이때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총합을 구해보래. 자, 시간을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금 원소의 개수가 2개래. 이거를 2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집합 X는 몇 가지 가능해, 얘들아? 원소 개수가 2개인 집합은 몇 개 가능해? 경우에서 배웠잖아. 식 하나로 표현하면 10개. 식으로 표현하면? 그치. 5개 중에서 원소를 2개를 선택만 하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이게 10가지야. 그치? 자, 그러면 집합 X가 뭐 이렇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X1은 1, 2, 뭐 X2는 1, 3, 이렇게 해서 X10은 뭐 4, 5, 여기까지 있다고. 그치?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속한 원소들을 모두 더하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요 집합 X가 10개인데, 그러면 총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한 집합에 2개씩 들어갔으니까 20개죠. 집합은 10개, 한 집합당 2개. 그럼 이 20개가 1, 2, 3, 4, 5가 균등하게 몇 개씩 들어오겠어? 4번씩 들어오겠지. 그치? 그래서 요 20개의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니까 1부터 5까지 원소가 총 몇 번 들어와? 4번 들어온다고. 그치? 이해돼? 이런 형태로 지금 내가 간단한 예제를 들었는데 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부분집합하고 경우의 수를 엮어서 시험을 출제를 할 거야. 언제? 2학기 중간고사 때. 그러면은 이 컨비네이션은 우리가 언제 시험 봐? 1학기 기말고사 때 보지. 그치? 그러면 컨비네이션, 퍼뮤테이션에 대한 모든 내용은 2학기 중간고사 때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대로 활용이 될 거야. 되시겠죠? 그런 식의 연계가 되니까. 자,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 여기까지 보시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진부분집합 개수 물어보면 몇 개야? 그치. 2의 n제곱에서 뭐 하나 빼면 돼? 자기 자신 하나 빼면 진부분집합의 개수죠. 진부분집합이란 건 뭐였어?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 되죠?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이제 포함관계에 대한 얘기들은 다 되니까, 자, 문제 간단하게 보고 쭉쭉 넘어갈게요. 1번 몇 개? A, B가 속하지 않는데 경우에서 몇 개만 결정하면 돼? 3개만 결정하면 돼. 그치? A, B의 거치는 결정이 됐으니까 8개. 자, 2번은 A, B가 반드시 속해야 된대. 얘도 A, B의 거치는 결정이 됐으니 C, D, E의 거치만 결정하면 되죠. 그치? 3번은 3개의 원소의 거치가 결정이 됐으니 나머지 D와 E의 거치만 결정하면 돼. 그치? 경우에서 2가지. 되겠죠? 자, 그래서 5-3번은 경우에서 관점에서 바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좀 복잡하게 물어볼 때가 있어. 물론 우리 문제는 되게 심플해. 되게 심플한데 이 집합의 포함 관계를 물어볼 때는요, 뭐를 활용하는 게 가장 편하냐면, 아까 우리 집합의 표기법에 하나를 얘기를 안 한 게 있어. 집합의 표기는 원소를 나열을 하는 방법이 있고, 조건을 제시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 뭐가 더 있어? 그치.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
된다. 2억 g. 그래서 집합의 포함관계나 원소와 집합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는 얘들아 다 필요 없고 벤 다이어그램이 짱이야. 내가 눈으로 포함관계가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림으로 형상화를 시켜 놓으시고 보시는 게 일단 제일 빠릅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 기억은, 우리 기억 같은 논리를 무슨 논법이라 그래? 그치. 요런 논리를 우리가 3단 논법이라 그래. A가 B에 포함된대. 그럼 A가 B에 포함된다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은 요 모양이야, 그치? 그죠? 근데 B가 C에 포함이 된대. 벤 다이어그램 표현하면 요 모양이죠. 그러면 A가 C에 포함되냐고 물어봤어. 보이시면 참이고 안 보이시면 그림 그리면 참이고. 그치? 자, 그래서 기억 참이고. 니은은 맞을까 틀릴까? A가 C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랑 B랑 같니? 헛소리지. 그치? 니은은 발레 그냥 하나 딱 그려주면 돼. 자, C라는 집합이 있는데 A가 이런 식으로 있고 B가 이런 식으로 있어도 저 왼쪽에 가정은 만족하잖아. 근데 A랑 C랑 B랑 같은 집합은 아니죠. 그치? 틀렸고. 똑같은 얘기죠? 틀렸죠? A가 B에 포함되고 A가 C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B랑 C랑 같다는 보장이 없어. 그치? 뭐가 발레야? 요 기억 발레죠. 기억이 디귿의 발레야. 리을은 뭐의 정의야? 리을은 집합의 상등의 정의야. 그치? 아까 우리 집합의 상등의 정의가 뭐였어? A랑 B랑 같으려면 어째야 된다고? 그치. 서로 포함관계 있으면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리을을 보시면요. 자, 지금 A가 B에 포함이 되고, 자, B가 C에 포함이 되는데, 근데 뭐라 그랬냐면 C가 A에 포함이 된대. 자, 그러면 요 멘트에서 우리가 기억에서 3단 논법으로 A가 C에 포함된다 였잖아. 그럼 A가 C에 포함이 되는데 C가 A에도 포함이 되니까 A랑 C랑 같은 집합이다가 하나가 먼저 보여지고, 그치? 그럼 A랑 C랑 같은 집합이면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 하면 B가 A에 포함이 된다라고도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이 되니까 A랑 B랑도 같은 집합인 게 증명이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리을은 3단 논법과 집합의 상등의 정의에 의해서 리을 보기도 참인 보기야.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리을 2개. 자, 이 정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집합은 여러분들 그 5장은 되게 쉬워. 집합의 연산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들을 얘기하고 있고 집합의 핵심은 6장이야. 연산 법칙에 대한. 자, 여기서는 이제 집합의 연산 기호를 정리를 하고 갈 거야. 자, 집합의 연산 기호는 크게 4가지야.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합집합. 자, 합집합은 기호로 U자 모양으로 표현을 해. 자, 얘는 정의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돼야 돼? X란 애가 합집합이 되려면 A에 속하거나 또는 어디도 속하면 돼? B에도 속하면 돼. 즉, 둘 중에 적어도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표현이 될 거고, 자, 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돼?
자, 두 번째는 자, 교집합의 표현. 자, 교집합은 연산기호를 U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는 합집합과 토시 하나 차이야. 뭐만 바꿔주면 돼? 여기서? 그치. X가 A의 원소인데 동시에 OR을 뭘로 바꿔? AND로 바꿔서 B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 그치? 그럼 얘는 벤 다이어그램 어디 나타내는 거야?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야. 되시죠?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차집합. 자, 차집합은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 실수의 백이랑은 너무 달라. 정의해봐. 어떻게 정의돼? 차집합의 국어적인 표현은 뭐야? A에만 속하는 원소들을 갖고 있다야. 그치? 그럼 B에는 속하지 말아야 되지. 그럼 얘는 기호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 X가 A에는 속하는데 누구에는 속하면 안 돼? B에는 속하면 안 된다야. 그치? 자, 차집합의 중요한 거는 요거야. 요거 6장 가서 나오는데 연산법칙에서 차집합으로 표현하는 연산법칙은 단 하나도 없어. 차집합을 뭘로 바꿀 수 있어? 그치,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얘는 A하고 누구의 교집합이야? B의 여집합하고의 교집합이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집합에서 차집합을 보는 순간 전부 다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야 돼. 그리고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요거 언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여러분들 집합에 연산 법칙 문제가 나왔을 때 요 연산 법칙은 우리가 6장에서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결합 법칙, 교환 법칙, 분배 법칙, 뭐 흡수 법칙, 드모르간 법칙, 기타 등등. 응? 자, 마지막 법칙 하나 뭐 있어? 마지막 법칙이래. 기호? 여집합 하나 있죠? 자, 여집합은 기호로 지수 자리에다 C자를 써서 표현을 해. 여집합의 정의는 1, 2, 3번과 다르게 여집합은 뭐가 필요한 집합이야? 정의가 좀 달라. 이 세 개 집합은 전부 A, B에 대해서 정의를 했잖아. 근데 여집합은 일단 뭐가 정의가 돼야 돼? 전체 집합이 정의가 돼야 돼. 응? 자,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의 원소여야 되는데 뭐는 아니어야 돼? A의 원소는 아니어야 돼. 그치? 즉, 벤 다이어그램 표시하시면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가 아닌 나머지 애들 얘를 갖다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불러. 그치?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요 사칙 연산 4개를 이제 배우시면요. 요거 하나 더 기억하세요.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자, 요거의 여러 가지 표현. 어떻게 보면 집합에서 니네한테 제시되는 가장 많은 조건일 거거든요. 이 부분 집합의 표현이. 근데 시험장에서 저 부분 집합의 표현을 다이렉트로 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 A가 B에 포함될 때를 주고 싶을 때 자, 여러 가지 형태로 줘. 첫 번째, 자, 합집합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줘.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를 합집합으로 표현하면 A 합집합 B가 뭐랑 같다? B랑 같다. 그치? 지금 부분 집합이란 얘기는 얘들아 B 안에 A가 들어와 있다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주고 싶은데 이렇게 안 준다고. 학교에서 이렇게 준다고. 같은 표현이야.
즉, 저 네 가지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 있어. 자, 교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야 돼? A 교집합 B가 뭐랑 같다? A랑 같다. 그치? 자, 세 번째. 차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A 차집합 B가 뭐랑 같다? 봐봐. 그치. A에서 B를 빼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공집합과 같다. 그치? 다 똑같은 표현이고. 자, 여집합으로 표현을 해볼게. 여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봐봐. 지금 요 그림에서 보시면, 여집합은 누가 더 커? A 여집합이 더 크지?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자, 요 네 가지 표현 중에 하나로 던져줄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생각을 한번 해봐. 요런 표현들은 니네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년 시험 봤을 때쯤이면 누구나 다 알아. 이 표현들이 부분집합이란 거를 모르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다고 해볼게. A의 여집합이 B에 포함된대. 요거의 의미가 뭘까? 자, 그러면 요거의 의미를 생각해보기 위해서 요 상황을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놔봐. 얘들아, 이거 아니야. 이거 빼고 뭐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돼. 이거 아니고 이거 말고 A하고 B만을 이용해서 이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놔봐. 내가 지금 그려주면은 바로 다 이해할 거거든? 그 순간 끝나면 안 돼. 그럼 현장에서 못 그려 또. 까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얘가 니네한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결론은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전체 집합 이렇게 있어. 이렇게 했는데 A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집합 A야. 집합 B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보이죠? 자, 이렇게 있으면 A 여집합이 이 부분이잖아. 요게 A의 여집합인데 A의 여집합이 B에 포함되죠. 그치? 요거를 표현하는 이게 유일한 그림이야. 이해돼?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이거를 주고 싶은 거야, 학교에서. 합집합이 전체 집합을 주고 싶어. 근데 이렇게 주면 니네가 문제를 푸는데 너무 시시하니까 이렇게 줘버린다고. 그럼 이렇게 줬을 때 얘가 이 의미인 거를 모르면 문제 자체가 스타트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찾아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이런 애들을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정리를 싹 해줄 거야. 되셨죠? 자, 그러면 5-5번 가셔서 문제 한 2개인가 있을 거야. 쏙 볼게요. 3개, 4개 많아. 이런 집합과 원소에 대한 어떤 상황을 던져주면 얘들아 제일 빠른 건 뭘로 표현하는 거라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빨라. 자, 그래서 주어진 집합들에 대해서 자, 그림을 보시고 원소들을 꽂아 넣으면 돼. 자, 첫 번째는 얘 차집합이죠. 그럼 1357이 요 차집합에 들어온다야. 그치? 자, 요거는 비차집합 A니까 246이 여기에 들어온다야. 얘는 벌써 나왔네. 이거 어디 얘기하는 거야? 그치. 요거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건데 요 드모르간 법칙으로 A 합 B의 여집합이지. 즉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요거 바깥에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남은 원소가 뭐 남았어? 1, 2, 3, 4, 5, 6, 7, 8, 9. 남은 원소 0 하나 남았지? 그럼 0은 무조건 어디 들어와야 돼? 교집합에 들어와야 돼. 그치?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려졌으니까 답은 쭉 쓰시면 되겠죠? 자, A와 B는 8, 9 제외한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쓸게. 자, 집합 A는 0, 1, 3, 5, 7이고 자, A교 B는 자,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집합에 대해서 원소를 나열해 준 경우에는 여러분 문제 푸실 때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박아주는 게 제일 편해. 응? 넘어가시고 자, 6번 자, A값 구해보래.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 A 교집합 B를 가리켜줬어. 얘 무조건 뭐여야 돼? 요거 무조건 3이어야 돼. 그치? 얘가 무조건 3이어야 되니까 이항시켜서 인수분해 하시면 A는 2 아니면 4. 둘 중에 하나야. 그치? 되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도 해야 돼. 이게 2차 방정식이 문제의 메인 테마가 아니라 어떤 중간에서 2차 방정식이 활용되는 경우는 그 두 개가 모두 답이 되는 경우가 진짜 별로 없어. 판단을 해봐야 돼. 즉 여기서 2, 4 구해줬다고 내가 답 쓰시면 안 된다고. 뭘 확인해봐야 돼? 이거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첫 번째, 자 A가 2가 되면요. 자 집합 B는 0부터 5, 4까지 원소를 갖는 애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A가 1, 2, 3이니까 모순이지? 얘가 그대로 A 교 B가 돼서 잘못돼. 그치? 되죠? 자, 그래서 A는 2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A가 4가 되면은 자, 집합 B는 2, 3, 4, 5, 6까지가 돼서 A 교집합 B가 2, 3 두 개. 얘가 이제 확정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A는 4로 결정해 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A 합 B는 있는 원소 싹 써주시면 되니까 여기다가 1 하나 추가시켜주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그래서 5-6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부등식은 다 푸시죠?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자, C에서 D를 빼래. 뭐만 남아? 등호 빠지니까 부등호만 남겠지. 그치? 자,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은 요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2차 부등식을 푸셔도 되고 요거 지금 4하고 마3이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아니다 4이구나. x가 마이너스 3에서 4 사이에 되죠? 자, 이번에는 A하고 C의 교집합을 물어봤어. 얘들아, 2차 부등식의 교집합은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수직선에서 보는 게 제일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게 답을 쓸 수 있어. 응? 자, 이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니까요. 자, 집합 A는 어디야? 마이너스 1 왼쪽이거나 4 오른쪽이거나 요게 이제 집합 A의 영역이죠. 그치? 자, 요게 집합 A의 영역이고 자, 그 다음에 집합 C의 영역은 아까 우리 요거 인수분해 해놨잖아.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야? 4까지. 여기서 꽂혀야 돼. 그치? 되죠? 자, 그럼 교집합 보이는 대로 읽어주면 돼. 첫 번째는 여기. x바 x가 자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이하. 뭐 하나 빼먹으면 안 돼. 그치, 요거 빼먹으면 안 되죠. 그쵸? 4에는 둘 다 떨어지니까 x는 4도 꼭 포함을 시켜줘야 되고.
되죠? 그러면 얘가 그려지면 3번 자동이지. 3번 답 뭐라고 쓰면 돼? 합집합이래. 어? 그치. 여기 정의해줬잖아. 실수 전체 뭘로 줬어? R로 줬으니까 3번은 실수 전체 집합을 써주시면 되죠. 되죠? 4번. 야, 4번은 A에서 B를 빼래. 그럼 뭐만 남아? 요거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하면 요 등호 성립하는 순간만 남지. 그러면 A 교집합 B는 뭐하고 뭐를 원소로 갖는 애야? 마이너스 3과 4를 원소로 갖는 애지. 자, 여기에다가 D를 더해주자 뭐 이런 거잖아. 그치? 자, 근데 D가 지금 인수분해가 X마 4, X프 3이니까 미안. 요거 D구나. 요거죠? 마이너스 1하고 4. 그치? A에서 B를 뺀 거. 자, 여기에다가 D를 더해준 거니까 4는 중복되니까 빼시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4 이렇게 3개 원소를 갖는 집합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 그치? 되시죠? 자, 넘어가시고 8번. 요 단원 맞아 끝낼게요. 자, 요것도 합집합, 교집합 가지고 미정계에서 A, B 결정하시오니까 자, 벤 다이어그램 아니 수직선을 한번 보실게. 자, 지금 집합 A는 확정이야. 그치? 자, 집합 A는 인수분해가 2하고 4로 인수분해가 돼. 자, 그럼 2에서부터 4까지. 요게 이제 집합 A. 여기까지 되죠. 자, 근데 집합 B는 모르겠어. 자, 근데 교집합하고 합집합을 줬어. 요 라인 보시면 집합 B 확정이야. 그치? 자, A 교 B가 2 이상 3 미만이니까 자, B는 3에서 올라와서 왼쪽으로 가야 돼. 그치? 근데 어디서 내려와야 돼? 합집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내려와야 돼. 그쵸?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1하고 3이 주어졌으니까 A, B는 뭘로 읽어주면 돼? 근각계수 관계로 읽어주면 돼. 그치? 응? 자, 두 근의 합이 2야. 그럼 A는 마이너스 2고요. 그쵸? 자,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으로 되시겠죠?